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가 계속 반복될 것처럼 재빨리 꺼야 되는데, 그죠? 재빨리 한 노래가 끝난 다음에 재빨리 꺼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바람에 반복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잠시 출발하기 전에 실수가 있습니다만은 안녕하십니까? 주가가 하루 또 올랐습니다. 그죠? 어제는 내렸는데 오늘은 올랐습니다. 물론 어제의 하락폭에 비해 가지고 오늘의 상승폭은 뭐 사실은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제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미국이 금리도 올리고 국채 금리도 폭등하고 그죠? 환율은 20미제듯이 올라가고 완전히 그야말로 무슨 거의 뭐 돌풍이 몰아지기 직전의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엄청난 살벌한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죠. 더더구나 우리 오늘 아침에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처럼 마감가가 물론 마감가는 막판에 좀 상승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13포인트 정도의 상승세로 마감되리라고 예상하기에는 개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죠. 그죠? 미국 시장이 간밤에 또 떨어졌잖아요. 파월 FRB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예상과는 달리 좋다. 나쁘지 않다. 그런 이유로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 행진이 일각에서는 끝날이라 이제는 금리가 아니고 다 조만간 이제 금리 한 번이나 두 번 올리고 나서는 오히려 금리 내릴 거다라는 희망의 회로를 돌리고 있던 시장에다가 무슨 소리야. 금리 올리지 못해. 금리 내리지 못해. 계속 금리를 유지할 거야. 내지는 앞으로 금리 더 올리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불안감이 금요일 날에 실업률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기 좋다는 것 때문에 금요일에 주가가 떨어졌고, 월요일 날에도 미국의 주가가 또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시장도 오늘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에는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요. 결국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죠? 사실은 외국인들이 오늘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저는 기대했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개장 초반에는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다가요. 그죠? 막판에 매도 물량을 늘려가면서 약간 주춤하는 6천억 정도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600억 정도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매도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개인들이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렸죠. 어제도 샀고 오늘도 샀습니다. 내내 말씀드립니다만은 누가 사고 누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죠? 누가 사고 누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끌어가는 주된 세력은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났으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탄탄하게 견조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다시피 외국인들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플러스로 끝났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사고 누가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이론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누가 사고 누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덤비냐? 누가 더 적극적이냐? 그죠? 누가 더 적극적이냐? 매수세가 적극적이냐? 매도세가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매수세가 적극적이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고, 그죠? 매도세가 적극적이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럼 매수세와 매도세가 적극적인지 아닌지 이게 바로 뭡니까? 누가 적극적이냐가 시장의 균형이고요. 그죠? 시장의 균형이고 이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표가 무슨 표야? 일목균형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시장의 균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주가가 떨어졌으나 오늘은 주가가 올랐습니다만은 시장의 균형상으로 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누구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수세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시장의 균형이죠. 시장의 균형이 지금의 균형이 매수세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찌하노? 어찌합니까? 구름 위에 있잖아, 주가가. 구름 위에 있잖아. 기준선보다 위에 있잖아. 시장의 기준보다도 주가가 위에 있잖아. 맞습니까?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 구름 아래쪽이면 하락세인데 주가 구름 위에 있잖아. 시장의 추세를 보여주는 뭡니까? 막판에 확인해주는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올라갔잖아. 그런데 주가가 하루 이틀 떨어진다고 해서 뭐가 겁이 나노? 안 그렇습니까? 뭐가 겁이 나노?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주가 움직임에 일희일비 하다 보면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슬프고 오르면 기분 좋고 내려가면 기분 나쁘고 오르면 그죠? 고함 기분 좋다고 고함 지르고 난리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하루 동안 또 내내 쭈그리 있고 이런 바보 같은 엉터리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맨날 하는 이야기 파도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파도를 쭉 보고 있으면은 그죠? 파도를 제가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어쩌다가 부산 갔다가 여름에 예를 들어서 뭐 태풍주의보가 온다. 태풍주의보가 있다 하면은 제가 종종 들르는 데가 부산의 조선호텔 커피숍에 갑니다. 해운대. 부산의 조선호텔 커피숍에 가면은 뭐 커피값도 무지하게 비싸고요. 뭐 커피도 맛이 있지 않습니다만은 왜 좋으냐니까 부산의 조선호텔 커피숍은 바로 그 바닷가 바로 해변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숍 유리 창문 바로 1m는 거짓말이고 한 2m 앞에 바로 바다거든요. 바로 바다에서 바로 그 뭡니까 파도가 치는 게 바로 보입니다. 근데 평소에 비해 가지고 태풍주의보가 온 날은 파도가 팍 날라오면서 그 유리창을 때리듯이 이렇게 날라오다 보니까 아주 그게 멋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주의보가 있는 날에는 조선호텔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바닷물이 팍 들어온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때든 어쨌든 간에 파도란 게 바다 보고 있으면 파도란 게 밀물 썰물에 어떤 파도가 계속 들어오잖아, 그죠? 계속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미물때는 들어왔다 나갔다가 바닷물이 점점 물 쪽으로, 육지 쪽으로 들어오고, 선물때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점점 물이 빠져나가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만조, 간조, 밀물, 썰물. 그죠? 주가도 마찬가지. 오락내락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게 물이 들어가고, 물이 빠져나가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조선호텔이 있는 자리가 돌출된 건가요? 아니면은 선물 연기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있는 자리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이게 해운대 바닷가거든요. 그죠? 해운대 이게 바다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가 여기가 동백섬이라고요. 그죠? 여기 동백섬인데 뭡니까? 이 조선호텔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조선호텔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선호텔 있는 자리에 바로 코앞에 여기 커피숍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이제 한 1m, 2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이제 바로 또 다른 길이 하나 있고 바로 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요 커피숍 1층에 앉아 있으면은 바로 바다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평소에는 뭐 그다지 파도가 길지 않으니까 괜히 비싼 커피가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호텔 커피가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히 비싼데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맛도 없어요. 뭐 특별하게. 그러니까 굳이 조선호텔 갈 필요 없고 비가 많이 오는 날, 태풍이 부는 날, 바람이 몰아치는 날, 파도가 센 날 이런데 동백섬 앞에 있는 조선호텔 해운대에 앉아 있으면은 이 파도가 여기서 파도가 막 날라오는 이걸 보고 있으면은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하여간에 그래서 파도든 뭐든 간에 주가도 그렇고 오락가락 하는데 그거 현혹되지 마라. 매일매일의 주가 움직임에 현혹되지 마라. 큰 뭘 보라고요? 큰 흐름을 보시라. 그죠? 큰 흐름을 보시라. 흐름이 주가가 구름 밖에 있느냐, 구름 밑에 있느냐, 기준선 위에 있느냐, 기준선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일목균형표 잘 모르겠으면은 어쩌면 됩니까? 그냥 이동평균 그려놓고, 그죠? 이동평균 21선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121선 위에 있나, 밑에 있나,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흐름을 알아보기가 쉽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주가 움직임에 현혹된다 그러면은 신경 써여가지고, 그죠? 신경 써여가지고 아무도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은 오늘 올랐다 합니다만은, 그죠? 오늘 올랐다고 합니다만은, 오늘 오른 게 뭐, 예를 들어서 대세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뭔가 강력하게 주가가 오르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죠?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올랐다고 해서 즐거울 할 일도 아니고, 제가 말하고 난 것은 오늘 올랐다고 해서 즐거울 할 일도 아니지만, 어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슬퍼할 일도 아니지 않냐.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면서 서서히 시장은 방향을 잡을 거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다. 자꾸 주장하고 있죠. 대략 파동으로 봐서 대략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이게 소파동 중에 큰 우리가 5에 1에 3이라고 보이죠.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뭡니까? 1번 파동 중에 세 번째 파동으로 보고 있는데, 세 번 파동의 세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대략적으로 네 번째 정도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다섯 번째 파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다섯 번째 파동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 파동 넘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3번 파동이라면 1번 파동의 꼭지를 넘어가는 것도 당연한 얘기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2501이라는 고점은 당연히 넘어서야 된다. 그죠? 2501도 넘어야 되고 당연히 이것도 넘어야 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2501을 넘어서야 될 거다라고 내내 주장하고 있죠. 그게 오늘 올랐다가 지금 당장 내일 올라갑니까? 모르겠습니다. 올라갈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그게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 주든 결국은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시장은 설설 위쪽으로 상승세로 보이지 않겠냐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구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히려 더 그림이 더 좋죠. 그죠? 보다시피 훨씬 더 그림이 예쁘잖아요.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훨씬 더 산뜻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파동을 말한다면 얘는 뭐 어떻게 되나요? 1, 2, 3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 얘는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뭐 조만간 조정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코스닥이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도 뒤쳐져 가지고 코스닥은 상승세인데 코스피는 하락세가 될 리는 만무하니까 코스닥을 보더라도 코스피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다. 그죠?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밤에 미국 시장은 나스닥 지수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보일만 하니까, 그래서 조정을 보일만 하니까 나쁜 뉴스가 나왔고요. 아니면은 나쁜 뉴스를 억지로 똑같은 뉴스인데 조정을 보일 때가 됐으니까 어떤 뉴스를 갖다가 나쁘게 해석한 거고, 실업률 엄청 좋은 거잖아. 경기 좋잖아. 로 해석하면은 호재인데, 그게 아니고 경기 너무 좋으니까 FOMC에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겠네 라고 해석하면은 악재죠. 똑같은 뉴스를 갖다가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 감소한 3%밖에 못 벌었다 라고 한다면 악재인데, 거꾸로 삼성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쁜 일은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라고 한다면 호재죠. 똑같은 뉴스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걸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나스닥 지수는 그걸 갖다가 뭡니까? 떨어질만 하니까, 조정을 보일만 하니까, 경기가 좋다는 것을 갖다가, 실업률이 좋다는 걸 갖다가 악재로 해석했다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대신에 어제도 나스닥 지수가 빠졌습니다만은 개장 초반에 비해 가지고는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그죠? 뭐 0.8% 정도의 하락세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였죠.
뭐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은 건 당연한 지사니까 조정받고 나면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싶고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별로 상관하지 않고 굳건하게 마이웨이를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든 나스닥 지수는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구름 위에 있고 후행스팬 문제 없고 기준선 위에 있으니 뭐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가더라도 조정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장의 균형이 망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예. 우리 SM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SM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그 뭡니까 어떤 심지어 우리나라 그 YTN이든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일반 뉴스를 경제 뉴스 전문 TV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한경화우나 뭐 마니투데이 TV 같은 그런 데가 아니고 그 경제 뉴스가 아닌 그 일반 뉴스를 취급하는 곳에서도 SM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수만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수만 씨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이제 카카오가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카카오가 사느냐 벌써도 매각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사느냐, CJ ENM이 사느냐, KT가 사느냐, 우리나라에서 연예가에서 돈 있는 JYP가 사기는 좀 그렇고, 그죠? YG가 사기는 그렇고, 현재 그 CJ나 아니면은 카카오나 아니면 KT나 뭐 이런 데서 지금 SM을 좀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카카오가 재빨리 최근 들어서 오늘 그 SM의 2대 주주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카카오가 완전히 이제 SM을 먹을 것처럼 됩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잠재되어 있던 소위 매각 이슈가 M&A 이슈가 시장에 노출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제1대 주주인 이수만 씨에 대해서 이수만 씨가 스스로 물러나겠다가 아니고 카카오에서 이제 그만하니까 물러나십시오. 당신을 물러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수만 측에서 거의 법정 대응까지 하겠다. 불법이다. 몰래 사지 않았냐.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SM 입장에서 본다면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죠. SM 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카카오 샀다. 이제 드디어 본래 M&A 하면요. 본래 인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인수 합병이 이슈가 있으면 피인수 인수 당하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SM을 산다. 그럼 얘가 인수하는 거고 얘가 피인수되는 거죠. 그럼 주가가 어디가 올라요? 얘가 올라요. 그죠? 얘가 왜 사겠나? 얘가 SL을 왜 사겠노? 뭔가 진짜 주가가 싸고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카카오가 얘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피인수 당하다는 주가가 항상 M&A 이슈가 있으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SM을 샀다. 2대 주주가 됐다는 이슈가 됐으니까 빵 올랐죠. 올랐는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수만 씨가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야 불법이다. 응? 법적 대응하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혹시 잘못하면은 이거 파토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안 그래도 주가가 오를 때 재빨리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런 때가 아니고 이쯤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쯤에서 이럴 때 그 이슈가 나왔다라면은 기대감은 올랐겠습니다만은 이미 주가가 상당히 여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반영됐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SM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죠. 이거 SM 조만간 이수만 씨가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무슨 기획인가 무슨 기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수만 씨가 무슨 자기의 가지고 있는 100%를 가지고 있는 무슨 기획사에다가 SM에다가 이쪽으로 컨설팅료로 해가지고 몇백을 갖다 퍼주고 있으니까 SM 입장에서 본다면 주주 가치가 줄어들고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고 돈 빼돌리는 것보다도
이 소위 말해서 불공정 거래다 주장하면서 이거 하지 마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거래가 끊어진다 그러면은 SM으로 봐서는 그만큼의 돈이 세이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SM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이수만 씨가 그만두게 된다면 이게 올라갈 텐데, 불법이고 대응하겠다니까 이게 날아가게 된다면 다시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때 이슈나 뉴스 또는 재료에 대해서 사전에 알기는 불가능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뉴스나 다 터지고 나면 그때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불가능하죠. 재빨리 지나고 났으니까 왜 떨어졌노? 이런 이유 때문에 이수만 씨가 불법이라고 대응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사전에 이런 뉴스가 카카오가 SM을 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수만 씨가 불법이라고 대응할 테니까,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팔아야 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 되느냐. 결국은 들어서는 차트제의는 모든 정보가 주가에다 현재의 주가에다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차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봐서 오늘 카카오 같은 SM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음선이 발생했고요. 음선이고 이렇게 아래 위로 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고요. 그죠? 불안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통상적으로 이렇게 등락폭이 크고 불안하다고 변동성이 클 때는 언제 나타나느냐? 소위 꼭지에서의 나타나는 징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경우보다는 꼭지에서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느냐니까. 더 올라갈 거야? 아니야, 내려갈 거야? 아니야, 올라갈 거야? 아니야, 내려갈 거야? 현재 비싸지 않나? 아니야,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점의 징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가지고 뉴스를 가지고 대응하기 그렇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아래 위로 고점이 상당히 크고 더구나 주가가 많이 오른 데서 이렇게 나타났다면 현재 당분간은 얘가 조정을 보일 공산이 있다. 당분간은 조정을 보일 것이 있다. 그럼 얼마나 조정을 보이고 어떻게 될 거냐? 현재는 당연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RSI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로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예를 본다면 RSI가 매도 신호가 나타났을 때 일단은 대개 기준선 밑으로 구름까지는 간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아마도 내려가면은 기준선 재수 없으면은 구름 근처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럼 구름까지 가는 걸 예상하고 미리 팔아야 되느냐? RSI로 본다면 당연히 이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매도하는 게 낫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기준선에서 유지되고 다시 갈 수도 있고요. 이 이슈가 예를 들어서 이수만 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무슨 소리냐? 나 시장에서 샀다. 그 경영권 참여하기 위해 샀다. 라고 불법으로 대응한다 주장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이야기도 아닌 거니까. 또는 이수만 씨가 자기의 지분을 좀 더 비싸게 팔려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제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로서는 그냥 RSI가 본다면 매도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었다면 기다려보고 기준선 밀릴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뉴스에 따라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테니 차트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조정은 예상된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달러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됐나요? 어제까지 미친듯이 오르더니 오늘도 좀 올랐습니다. 그죠? 2원 50전 정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무래도 금리를 좀 더 올리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이 또는 환율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는 데 따른 반등이 갑자기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예. 매주 화요일만 되면은, 매주 화요일만 되면 저희 손자가 오는데, 조금 전에 지금 방금 손자가 와서 떠드는 소리가 나와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예. 자, 다시. 달러 인덱스도 보다시피 고점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달러도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고점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약간의 반등이 나타날 때도 됐죠. 그게 며칠 동안의 반등으로 나타난 겁니다. 달러 인덱스 떨어지다가 며칠 동안의 반등으로 나타난 겁니다. 문제는 달러 인덱스도 뭐든 간에 반등은 알겠는데 이게 과연 추세를 바꿀 정도로 상승세가 될 거냐? I don't think so. 그죠? 왜? 우리에게는 정가의 막강한 뭐가 있습니까? 구름 위에 버티고 있는데 이 막강한 구름이 버티는데 이거 뚫겠냐? 달러도 원화 환율 막강한 구름이 있는데 이거 뚫겠나? 그죠? 더더구나 또 하나가 뭡니까? 기준선을 넘겼을 때 얘가 후행스팬이 캔들을 못 넘기고 있죠. 그죠? 후행스팬의 캔들을 못 넘기고 있죠. 달러 인덱스 기준선을 주가는 환율은 기준선을 넘겼습니다만 역시 얘가 후행스팬이 캔들을 못 넘기고 있죠. 보이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른 거, 달러 인덱스가 달러 환율이 오른 거, 그 다음에 달러 대 인덱스가 오른 거, 이런 거는 결국은 이때까지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봤던 것처럼 그냥 하락하다가 나타나고 있는 반등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이제 웬만큼 올라왔으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유로 환율입니다. 유로.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던데 역시 유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래쪽으로 도리어 이게 구름이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 내려간다면 다시 올라갈 테니까 유로가 올라간다면 달러는 약세일 수밖에 없던 거고요. 이게 N입니다. N. 그죠? N이죠. N 같은 경우 역시 벌써 제가 그려놨죠. 이 구름이 버티고 있는데 이거 넘기겠냐? 똑같은 그림이죠. 얘가 올라가더라도 구행스팬이 캔들을 넘기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구행스팬이 캔들을 못 넘기잖아요. 구름도 두껍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N이건 달러 인덱스건 달러 대 원화 환율이건 달러 좀 사고 싶습니다. 예, 사세요. 얼마나요? 그냥 정찰병 정도나 보내죠. 그죠? 정찰병 정도 보내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찰병 보내는 정도의 매수라든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또는 유로 매도여서 쇼포지션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게 근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간에 현재 근본적으로 상승세에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들어서 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매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곡소리가 나면서 주가가 빠지고 할 가능성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여기서 매도 신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매도한 이후에 여전히 별 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매도냐 그죠? 여기서 매도한 이후에 그다지 적극적인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횡보 양상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금리는요. 어제 거의 큰 차이 소폭 오르는 정도였고요. 우리나라 10년짜리 금리는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같은 경우에 다시 그 구름 위에서 구름을 만나면서 다시 도리어 반락하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구름에 만나가지고 전에도 내려갔다가 반등했다가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다 구름 만나서 도로 내려간다면 결국은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그죠. 그러니까 별로 뭐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저를 뭐 엄청나게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만은 주가가 떨어졌다 가지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그러면서 조금씩 시장은 어디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거다. 근본적으로 지금의 추세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은 뭐 굳이 말한다면 삼성전자 차트도요.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되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리 본다면 첫날 길다란 음선 그죠? 둘째 날은 뭡니까? 이런 거죠. 덧지.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됐죠. 어제의 그 등락폭에 비해서 오늘의 등락폭이 적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하람이. 그죠? 하람이. 포화형. 네? 앞에 게보다도 뒤에 게 크면은 이게 장악형. 그죠? 반면에 뒤에 첫날에 비해서 둘째 날이 작으면은 이게 뭐예요? 포화형. 어쨌든 장악형이든 포화든 간에 뭡니까? 추세가 반전하는 패턴이죠. 그전에 추세가 하락세였다가 포화형이 나타나면 반등. 그동안에 상승세가 나타나다가 포화형이 나타나면 하락. 그죠? 지금은 뭡니까? 하락세가 나타나는 중에 포화형이 나타났으니까 굳이 말한다면 어떻게 돼요? 반등의 신호지.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신호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삼성전자. 아니면 뭐 굳이 이게 포화형이 하락이가 상관없이 그냥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펙 문제 없고 구름 위에서 놀다니까 멋지가 조정을 보이다가 올라가겠지. 하이닉스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다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구름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구름 밖에서 왔다 갔다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냐. 가격적인 메리트라도 꽤 길게 본다면 지금 하이닉스 9만 원인데 그죠? 오늘의 종가가 9만 원인데 과거에 한때 하이닉스 잘 나갈 때가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그죠?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반토막까지 아니더라도 15만 원짜리가 7만 3천원까지 갔으니까 반토막 났네요. 15만 원짜리가 7만 3천원까지 갔다가 올라왔으니까 7만 3천원에서 9만 원 갔으니까 많이 갔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고점 15만 원 대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그죠? 한때 40만 원 하던 게 46만 원 하던 게 15만 원 갔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현재 21만 원입니다만은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반도 아니죠. 그죠? 갈 길이 멀죠.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좋았을 때 카카오 17만 원 하던 게 지금은 4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3분의 1 토막 반등하여 6만 8천 원이긴 합니다만은 고점 대비해서 까마득합니다. AI가 어떻고 챗봇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카카오는 네이버는 챗봇과 AI와 안 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챗봇과 AI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만한 회사가 카카오고 네이버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거대한 자본력으로 그 막강한 이제 더 이상 카카오나 네이버는 옛날 같은 거는 벤처 회사가 아니죠. 그죠? 조그만 벤처 회사가 아니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의 자회사로 출발했잖아요. 아시죠? 네이버. 그러니까 삼성 SDS에 있는 그 직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소위 벤처 회사로 시작한 게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어느새 커가지고 이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더 이상 벤처가 아니고 더 이상 조그만 회사가 아닙니다. 이 막강한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AI며 챗봇이며 이런 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로봇며 이런 관련해서도 다 관련주로서
힘을 받을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림상으로 봐서라도 차트로 보더라도 구름 위에 이제 올라왔고, 구름이 올라왔고, 고점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뭐 고점 대비해서 구름 위로 올라왔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일희 일비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느긋하게 오르면 오른가 보다, 내리면 내린가 보다 가만히 있으면은 며칠 지나고 나면은 바닷물이 돌았다 나갔다 돌았다 나갔다 합니다만은, 저 종종 또 부산 이야기 말고 제가 종종 가는 데가 주말 되면은 저쪽에 어딥니까? 서해안 쪽에 있는 그 휴양림에 한 번씩 가서 1박 2일로 자고 오는데, 휴양림 안에 있는 그 집에서 자고 오는데, 그 휴양림이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들어갈 때 보면은 그래서 바닷물이 쫙 빠져가지고 앞에 갯벌이 다 드러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보고 나서 아침에 들어가서, 그 휴양림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나가보면은 그 바닷가에 쫙 나갔던 갯벌이 되었습니까? 물이 쫙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죠. 하지만 물이 한꺼번에 확 빠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았다 나갔다, 돌았다 나갔다, 돌았다 나갔다 하면서 어느새 쫙 빠져나가고, 돌았다 나갔다, 돌았다 나갔다 하면서 어느새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사이에 주가는 어느새 어영부영 21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15만 원대 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랬죠. 그죠? 우리도 안 사도 됩니다. 언제 사요?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 구름 위로 나왔을 때 얼마야? 19만 원 정도에 샀더라도 훌륭하죠. 카카오 구름 밖에 나왔을 때, 그죠? 욕심 안 부리고 구름 밖에 나왔을 때 뭐 5만 7천 원, 5만 8천 원 또는 이날, 그죠? 뭐 6만 원에 샀더라도 6만 8천 원이니까 한 10몇 프로의 수익이 났습니다. 훌륭합니다. 느긋하게 이런 게 그냥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전략이다 하는 것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LG화학료 어제 뭐라 그랬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서 구름이 건드릴 테니까 이제 뭐 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거 오늘 상승폭이 크죠. 그죠? LG화학. 삼성 SDI도 당연히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구름이 튼튼하니까 결국은 상승폭이 크죠. LG엔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얘는 구름 밖에 나왔네요. LG엔솔 드디어 구름 밖에 나왔죠. 포스코 케미칼로 얘는 이미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저는 TV에서 저한테 그 배터리 관련,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또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좋나 아니면 소부장 관련주 사는 게 좋나,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셀 기업들 삼성,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사는 게 좋나 아니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재 뭐 이런 게 종목들 사는 게 좋나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수많은 배터리 관련 소위 소재, 부자재 관련 기업도 있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도 수많은 소재, 부자재, 테스터기, 뭐, 기계 만드는 회사,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의 개별의 실적들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밖에서 어찌 아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떼돈을 벌어가지고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겠고, 어떤 종목은 남들 다 올라가는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비질기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그걸 우리가 모르니 차라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로 LG엔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가지고 그냥 느긋하게 있으면은 반도체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2차전지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죠? 뭐 그런 거죠. LG엔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뭐라 주장할까요? 사라.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사라. 이제 어린이다. 바로 갈까요? 그렇게 않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든 간에 여전히 찬스가 있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 똑같습니다. 그죠? 나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LG화학 나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삼성 SDI 나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린이라고 써놨네, 이거는. 삼성 SDI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사면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 옛날 말씀드립니다만. 셀트리온. 예? 또 뭐예요? 삼성 SDI. 삼성 SDI. 삼성 바이오. 삼성 바이오, 삼성 셀트리온 대해서 계속 나쁜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믿음이 안 가죠. 그죠? 구름도 있고.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니까. 옛날에 우리가 카카오 이야기하면서, 그죠? 카카오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하고 똑같은 거죠. 이럴 때하고. 그러니까 바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강한 구름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어느 세월이 이거 넘어가겠노. 실제로 얘가 구름 밖 기준선 밖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얘가 이것을 통과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 걸리느냐, 볼까요? 이때가 11월 11일입니다. 그죠? 2022년 11월 11일인데 이때부터 헛둘 하나둘 헛둘 아이고 아직 멀었네. 아이고 멀었네. 자, 언제입니까? 1월 9일입니다. 여기가 구름 밑에 올 때가 11월 11일 기준선 나왔을 때가 11월 11일인데 여기가 1월 9일이니까 11월 11일, 12월 11일, 1월 11일 두 달 걸렸네요. 맞죠? 11월 11일이니까 12월 11일, 1월 11일. 그죠? 두 달 걸렸죠. 여기서 샀으니까. 물론 요거보다 좀 유리하겠네. 요거보다 좀 싸게 샀겠네. 두 달 유리할 거라, 좀 요만큼 싸게 살 거라고 두 달 동안 자금을 썩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도, 이게 삼성 SDI고 삼성 바이오도 얘가 지금 기준선 나왔습니다만은 후행습관식 캔들을 넘어지 못했고 얘가 이거 넘어가려고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헛둘 이러다가 나갈 텐데 한 몇 달? 한 두 달? 한 두 달 동안을 썩어야 될 텐데 설령 구름 위에서 살지라도 여기서 구름 위에서 살지라도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유리할지 몰라도 요거 81만원에 사는 거하고 85만원에 사는 거하고 4만원 더 싸게 살 기라고 맞습니까? 4만원 더 싸게 살 기라고 몇 달을 갖다가 허송세월 하기에는 너무나 돈이 아깝지 않냐는 거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딴 데 투자하면서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추세를 확인하고 그때 가서 매수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대태울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제 막 구름 밖으로 머리 낸 놈들 아니면 하이브 아니면 또 뭡니까? YG 그죠? YG SM은 좀 조정을 보이겠습니다만 사실 SM도 언제 샀어야 되죠? 여기죠. 그죠? 여기죠. 예를 들어서 SM 지금 아닙니다만은 지금이야 좀 조정을 보일 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하이브, YG 아니면 JYP, 응? JYP 또 뭐 제가 저또 그냥 견조하게 움직입니다만은 LF 재미없죠, 그죠? 별 재미없습니다만은 LF 결국 얘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서서히 방향을 잡지 않겠나 싶고요. 아니면 덴티움 이빨 덴티움 아니면 뭐 러브는 좀 러버티즈입니다만은 러버티즈나 러브나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하도 손을 많이 대가지고 마찬가지로 SM처럼 그렇게 대형주는 아닙니다만은 소형주가 돼서 워낙 왔다 갔다 움직임이 심하다 보니까 선뜻 손이 안 가는데 뭐 시장이 그런 거와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러버티즈 아니면 아모레 퍼시픽 그죠? 아모레 G군요. 아모레 G 언제 사요? 여기 있어. 맞습니까? 여기서 산다고요? 거짓말이야. 여기가 바닥이냐는지 모르잖아요. 여기가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여기 내가 바닥이라고 주장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는 뭐가 똑같으냐니까. 그거 봐, 내 여기가 바닥이라고 주장했잖아. 하고 똑같죠. 그죠? 바닥같이 보이죠? 몇 번이나 바닥처럼 보이고, 그냥 뭐 계속 바닥에서 다지는 것 같으니까 바닥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바닥이었나요? 아니요. 바닥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갖다가 바닥이라고 주장한 것도 틀렸고 여기를 바닥이라고 생각해도 틀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상태에 왔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바닥이라고 주장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바닥이라고 주장하지 해봤자 받을 확률이 벌써 2번이나 틀렸잖아. 여기도 한번 틀렸고 여기도 또 한번 틀렸으니 또 여기서 맞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올라오고 나면은 그때 가서 그럼이라 고개를 내면 이때 사도 돼. 내가 23,000원에 사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3만원일 때 빨리 사라 얘기야. 3만원일 때. 3만원 때 빨리 사라. 그러면 달려봅시다. 우리 얼마에 샀죠? 3만원에 샀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43,000원이네. 그럼 얼마 먹었나? 50% 먹었네. 50% 맞죠? 50% 아닙니까? 무슨 그만큼 비슷하게. 그럼 되는 거지. 뭐가? 뭘 더 바랬는지 모르겠어. 해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어째야 됩니까? 네? 그 전에 서학개미들이 여기서 연락에 샀다가 바닥이라고 연락에 샀다가 포기하고 다 팔았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서학개미들 여기서 막 샀다가 떨어지니까 포기하고 100달러 건져서 다 팔고 나왔어요. 반등하니까 재빨리 다 팔았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여기서 안 사도 돼. 이런 데서 사는 건 바보고 예? 여기서 안 사도 되고요. 언제 사요? 기준선 나왔을 때 좀 샀다가 그런 바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찌 됩니까? 지금부터는 테슬라 올인. 그렇죠. 올인. 그죠? 테슬라. 미리 써놔야죠. 안 지워지지 않은 걸로 테슬라 올인 그림까지 그려놓자. 여기다. 사자. 그 다음에 이미 상 종목들, 나스닥 종목들, 이거 뭐야? 아마존. 그런 바가 나왔으니 조정 보이겠네. 그럼 튼튼하네. 또요. 이거 뭐야? 애플. 마찬가지. 그런 바가 나왔으니까 조정 받고 다시 가겠네. 이건 뭡니까? 구글. 그죠? 이게 딱 옛날 관심 있는 사람한테 다 지워져 있다. 전부 올인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관심 아니야. 이 집 다 뭐야? 매수야, 이제. 이때는 관심 가지고 있을 때에서, 이거 언제쯤 가나. 이때는 관심일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올인. 종목 없나요? 특별하게. SM 가는 원래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 그렇고요.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 했죠, 그죠? 했죠. 뭐 안 했나요? 했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응? 현대차, 이거, 현대차. 기아차? 어찌 됩니까? 현대차, 기아차, 어찌 됩니까? 팔까요? 팔까요? 기아차. 제가 바로 갈까요? 갈 수도 있고, 조정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떨어지면 좋은 거고, 오르면 더 좋은 거고,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뭐, 돌아가겠죠. 주가 돌을 때, 이 기준선 넘을 때, 그룹 넘을 때, 배운 대로 한다고 말만 하고 못 했는데, 한미 반도체를 처음으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이상희님, 저한테 이 강의실에 온 지가 꽤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미 반도체. 아이고, 예. 신났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주가 돌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주가 돌 때, 이때 사기가 좀 어렵잖아. 그죠? 이때 잘 몰라요. 우리 잘 속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다도 언제가 확실하냐 그러니까
기준선 넘기고 후행 스팬이 요런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 순간 구름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서 올인해도 돼요. 그럴 거라고 보겠습니다. 언제 사죠? 요때가 왕창. 그래서 이때가 올인 했으면, 이때 샀으면은 이후에 어이구야, 그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허다하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나왔다. 좋은데, 자, 한미 반도체 지금 매수했으면 결과가 아주 좋죠. 맞습니까? 지금 사실 결과가 좋죠. 근데 이상현님께서 이때 딱 보니까 구형석변 나왔죠. 그 다음날 이야, 여기서 샀다 치죠. 그죠? 여기서 샀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매수했다 치자. 언제야 이거? 작년 11월 15일 날 보니까 와, 한미 반도체 와, 그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하락세에서 가는구나. 라고 샀다 치자 이거죠. 그럼 얘가 며칠 동안 잘 가죠. 하루 이틀 잘 가더니 비질거리죠. 막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조정을 보이는가 보다. 라고 걱정 안 했을 텐데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거다. 라고 봤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되죠. 기준선 무너뜨렸죠. 에이, 올라가겠지라고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올라가니까 다행스럽다 생각했는데, 구름이 얇네, 불안하네 하고 보니까 다시 기준선 무너뜨리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언제 샀죠? 여기서 샀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에 샀나요? 얼마에 샀지? 13,500원쯤에, 고점에 13,50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3,000원에 샀는데, 지금 11,000원 됐으니까 1,500원 날라갔잖아요. 한 10% 날라갔네요. 10% 손해야. 맞습니까? 우째야 됩니까? 어때야 됩니까? 아니요. 이때는 올 인이 아니고 올 아웃 다 팔아야 안 됩니까? 그죠? 구름 밖에 나오는데도 샀는데 틀리네? 틀립니다. 물립니다. 구름 밖에 나온 놈을 샀더라도, 구름 밖에 나온 놈을 샀더라도 다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날아갈 줄 알았는데, 뭐 조정 좀 보이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정을 보이기는 개뿔 올라가기는 수능들이 올라가더만은 잘 가는 것 같더니 구름 밑으로 빠져버리잖아. 수능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에이씨, 엉터리네. 다시는 일목 기록표 안 한다. 10% 터지고. 버티면요.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때 매도했으면, 그 다음날 올라갔으니까 미치겠네. 쏘갔네. 이렇게 않겠어요. 근데 못 사죠. 하지만,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차트가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차트가 움직입니까?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입니까? 당연히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차트가 움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가가 먼저 왔다 갔다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구름 밖에 나왔다가 샀다가 손해봤다가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서 샀다가 소위 대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따라갔으면 여기서 손해본 만큼을 더
캅하고도 수익이 나고 있죠. 일목균형표가 항상 100%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목균형표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최소한 대실패를 맛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매수했는데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왔다 갔다 하더니 기준선 무너지더니 그런 만큼 무너뜨렸어요. 어쩌야 됩니까? 매도해야 되죠. 혹시 다시 올라갈지 몰라. 에이, 내려오더니 금방 올라가더라. 안 하고 매도 안 하고 버텨. 존경하는 마음으로 버텨. 로 되면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그래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버텨. 네? BTS의 버터가 아니고 버텨. 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찌 됩니까? 망했지 뭐. 맞습니까? 망했죠? 그러니 일목균형표가 항상 옳진 않지만 그래도 일목균형표의 시키는 대로 하면 최소한 폭망은 피한다. 그러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나서 이 돈 가지고 딴 데 뭐 하다 보면 재수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JYP를 샀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뭡니까? 뭐 하이브를 샀다거나 해서 여기서 손해 본 것만큼을 이상을 충분히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반도체 사례도 보다시피 일목균형표가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다가 다시 또 사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서 일목균형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가 훼손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항상 먹지는 않아요. 터질 수도 있어. 터져봤자 조금 터집니다. 먹으면 왕창 먹습니다. 벌거 터지고 우리는 모든 거래를 다 먹고 싶어 하지만 사면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고 모든 거를 다 먹고 싶어 하고 손해보는 거는 절대로 못 참고 그러니까 사고 나서 손해보면 안 팔고 버티고 옛날에 카카오 예? 카카오 예? 옛날에 카카오 말입니다. 카카오 옛날에 7만 원 샀다가 더 올라갈 줄 알고 옛날에 나오지도 않네. 카카오 더 올라갈 줄 알고 17만 원 샀는데 이게 올라가는 개뿔로 밀린대요. 버텨 올라가겠지 라고 했으면은 옛날에 17만 원 산 걸 안 팔고 버텼다면 차트도 없고 나버리가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버텨 손해난 거 절대로 못 팔아 라고 한다면 지금도 올라봤자 6만 원 올라가봤자 이 사람은 17만 원 산 사람은 기분 좋겠어요? 예? 내가 얼마에 샀는데 17만 원 샀는데 소위 말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 게시판에 17층에 170층이구나 170층에 샀어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10만 전자 할 때 운운할 때 그럼 86,000원에 삼성전자 86층에 샀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저 올라도 기분 즐겁겠어요? 이런 짓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짓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틀릴 수도 있지만 틀려봤자 많이 안 틀린다는 겁니다. 맞으면 대박이다는 거죠. 그죠? 그게 한미 반도체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가 100% 맞으면요. 일목균형표가 끈덕이 잘만 맞으면요. 사람들이 뭘라고 아래에서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뭘라고 이동평균을 보고 사람들이 말라고 수급을 보고 뭐 회사의 재료이며 실적이며 나발이면 그 말라고 봐요. 그냥 일목균형표 나오는데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항상 안 맞아. 100%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맞추려고 뭔가 다른 짓을 하는데, 때로서는 틀린다는 것을 각오하고 덤빈다면 많이 먹고 조금 터지고 많이 먹고 조금 터지고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트를 본다는 거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한미 반도체는 현재로 봐서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죠? 계속 갖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팔라 그래요? RSI를 믿든지 기준선을 믿든지 매도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수익이 끝간데 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할 이야기 다 했고 노래를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